정치인문학 김종상입니다. 지금 정치권이 대선은 내년 3월인데요. 지금 가장 삿바 싸움 씨름 때도 삿바 싸움이 중요하듯이 가장 중요한 지금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조금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을 죽이기 위한 작업으로 윤석열 또 부인 장모 해서 1차 작업을 하고 난 뒤에 성과가 별로 없거든요. 또 윤석열 지지도가 거꾸로 이제 바닥을 찍고 또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요. 지금 청와대 이 집권 여당 민주당에서 몇 가지 줄기를 갖고 지금 차기 대선에 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크게 한 세 가지로 보면, 먼저 문재인은 자기는 손에 피를 안 묻히면서 좋은 역할들만 하는 것처럼 하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 경선을 통해서 일단 이재명을 흔들고 한번 보내고 이낙연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고, 그리고 지금 아주 핵심층에서는 윤석열을 고사시키는 윤석열 죽이기 작업이 아주 첨예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먼저 문재인부터 좀 보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훌륭한 군주들은 공은 신하들한테 돌리고 여러 가지 관은 잘못된 거는 자기가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근데 문재인을 들이다 보면요. 지난번 우리 청해부대 군인들 수송기도 청와대 그 참모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거를 문재인이 보냈다. 비행기 2대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또 백신도 모더나 지금 뭐 백신 공급에 차질이 생겨서 난리지만 모더나 그 CEO하고 대통령이 직접 통화를 해서 해냈다. 이렇게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북한과 뭐 통신 연락이 새로 되었다 이러면서도 그동안 김정은하고 대통령이 10여 차례나 서신교환을 통해서 이뤄낸 업적이다. 이렇게 또 포장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부동산 문제든 백신 문제든 뭐 여러 가지 경제 문제든 책임은 안 지고 사과도 안 하고 마지못해서 여론이 아주 악화되면은 조금 사과하고 이런 치졸하고 그릇이 작은 그런 우리가 대통령을 두고 지금 5년을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아오고 있는데요. 이 문재인의 이 행보는 지금 자기 레임덕을 막고 뭐 자기만 생각하는 아주 이기적인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러나 정권 재창출에 초점이 맞춰지가 있는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청와대의 작전인 것은 분명하다. 두 번째는 지금 민주당 경선에서 일단 이재명이 되어도 청와대나 이 문재인의 안위가 걱정되니까 이낙연을 최대한 띄어 올려보는 지금 시도들을 뭐 다방면에서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 가서는 지금 후보들 뭐 정세균까지의 마지막 단일화로 이낙연을 띄어 올리고, 그래도 안 되면은 이재명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재명 쪽에도 선을 약간 열어놓고 지금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에 윤석열이 버티내고 되느냐 안 되느냐도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을 죽이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천하 장모 갖고 처음에 안 되니까 이제 정말 추잡한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파들의 발악, 진보, 이 진영들이 그렇게 나오는데요. 이거 열린 뭐 공감 TV인가 이런 유튜브에서 아주 이 치졸하게 취재를 해서 이걸 보도를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이걸 친여당 성향의 언론에서 또 받아서 또 보도하고, 그 언론들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 경향신문이나 또 오마이뉴스 또 JTBC고 공영방송까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 후속 보도를 하면서 책임 안 지고 공영방송이 바로 보도하면은 국민들 지탄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이런 이상한 방송에서 해놓고 그 뒤에 또 받아가 하는 이런 수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광화문 촛불도 그래서 아주 의심하고 있는데요.
그때도 이런 식으로 기획이 얼마나 치졸하게 되었는지를 입증해 주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부인을 지금 이래 비하하는 그림을 그래 그리서 하는 거, 예전에 국회에서도 또 저 박근혜 전 대통령 나체 사진을 그 편집해서 그렇게 전시회도 하고 이랬죠. 이놈들의 수법들이 아주 지저분하다. 정말 아주 상종하기 힘든 집단들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속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그래서 여기에 적절하게 잘 대응해야 한다. 하나로 잘 뭉쳐서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한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먼저 김경수 이 드루킹 사건도 보면, 이거는 누가 뭐라 해도 문재인과 그 당시에 김경수는 한 몸이었거든요. 그래 이 김경수가 다 책임을 떠안고 지금 감옥에 가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그게 상식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지금 일반인들 눈에는 좀 잘 안 뜰지 모르겠지만은 이 조국, 이 친구, 내가 이 정권의 여러 가지 역할도 하고 이랬는데 내를 이런 식으로 팽시키고 우리 가족만 전부 이래 못쓰게 이래 다 만들었나 해서, 어떻게 보면 청와대 문재인의 한거도 일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뒤에의 모든 움직임에는 추미애도 약간 걸려가 있고 이재명까지도 저는 걸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친문 세력들도 옛날에 노무현 친노 세력들의 일부는 그래도 강경파 이 조국을 지지하는 이 사람들이 제법 많거든요. 그래서 문재인이 함부로 조국을 하지도 못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이 딸 문제는 어떻게 보느냐? 제가 볼 때는 무조건 그 외에 9가지, 10가지 지금 여러 가지 위조하고 이렇게 다 드러났는데, 그래서 정경심도 구속이 되었고요. 그런데 이거 서울대학에 지금 왔느냐 안 왔느냐 행사장에, 이 문제는 자기 친구가 진술을 번복하고 해서 이걸 무슨 빌미로 무슨 반전을 시킨다 하는데, 전체 정황의 흐름이 뻔하게 다 나타났던 거 아닙니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저는 이렇게 되었을 수도 조금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조국이 딸한테 니 다른 데도 또 가야 되니까 잠깐 와서 얼굴만 비치고 가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조국 딸을 보지도 못했고, 이 행사가 하기 전에, 시작도 하기 전에 좀 일찍 와서 잠깐 앉아 있는 게 촬영이 되었든지 찍어놨든지 이렇게 되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여하튼 전체적으로는 무조건 엉터리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김어준이, 김경수, 김어준과 추미애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김경수를 자기 편을 잡은 건데요. 처음에 이걸 문제시했던 사람이 추미애 아닙니까? 고발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서 와서 김어준이 여러 가지 김경수는 정말 맑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아니다고 표현을 드는데, 후환이 두려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스라 그런 헛된 소리들 집어치우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 지금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안철수 국민의당 하고 합당 문제가 결렬되고 단판을 해라 이러는데, 좀 양보하십시오. 안철수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 낙점되기도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서울시장 나올 때 내가 대선에는 안 나온다는 이런 발언을 한 게 조금 있었는데, 그거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고, 그러든 어떻든 간에 좀 괜찮은 후보감 아닙니까? 그러면 경쟁도 시키고 흥행도 되고 국민의힘에서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 이거는 오히려 이준석이 결단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당명도 바꿔라. 당명을 바꿔서 조금 참신한 다른 이미지를 들고 국민한테 어필하고 대선을 하고 대선 치르고 나면은 새로운 정치하겠다 이래 선언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당명도 바꾸고 안철수 출마의 길도 터주고, 또 지분도 지금 겨우 100석 지금 얻어놓고 103석인데요. 여러 군데의 인재들 골고루 등용하고 지분을 서로 몇 프로씩 나누는 게 아니라 국민의당 지금 원외 또 위원장들 중에서도 괜찮은 인물들은 지역구도 맡기고 그렇게 해라. 그래서 정치의 틀을
과감하게 바꿔라. 그게 혁신이고 그게 젊은 이준석이 해야 될 첫 번째 책임감 있는 의무이기도 하고 자기가 그걸 잘 했을 때 국민들의 호응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하라고 이준석 뽑아난 거거든요. 유승민 눈치 보고 김무성 눈치 보고 또 김종인 눈치 보고 또 자기 생각도 좀 해야 되고 이런 짓 하지 말기 바랍니다.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사사로운 이익이 개입되면 안 된다. 기득권 이래 저 민정당 군사정부 때부터 이어온 이 어떤 맥들을 어느 정도는 끊어야 한다.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 때의 어떤 산업화 공가에서 민주화가 독재화로 또 해서 어느 정도 핍박받은 사람들도 있고 사과도 해야 되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나 김영삼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보면 전두환 노태우와는 좀 결별시켜서 그 당시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스탠스는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그래서 남북 문제나 또 어떤 외교 문제 그리고 저소득층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탄력성 있고 유연성 있게 대처를 해야 한다. 정책 정강의 그런 부분도 포함시켜야 한다. 그렇게 보고요. 개헌 문제는 지금 여러 사람들이 개헌에 지금 이재명과 윤석열 빼고는 전부 개헌에 찬성하고 자기들 어떤 정치적인 권력이나 또 기득권을 보호하려고 드는데요. 이 개헌 문제는 지금 논의할 문제는 아니다. 일단 대통령 선거까지는 전부 항구시키고 선거해야 한다. 초점이 흐려지면 안 된다. 이 말씀도 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의 민심이 이미 루비콘강을 건넜거든요. 부동산 문제 하나만 봐도 국민들은 용납 안 됩니다. 특히나 젊은 세대들요. 지금 일본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서 승패를 떠나서 이 젊은이들의 어떤 활약들 그리고 이들이 경기에 임하는 이 태도들 얼마나 미래지향적이고 보기 좋습니까? 제일 지금 못 따라가는 게 한국 정치인데요.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꿔야 한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길도 터주고 여러 가지 룰들이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진입 자체가 어렵고 이 젊은이들이 풋풋하게 정치 좀 할 수 있도록 기득권들 다 쓸어내야 한다. 저는 이 말씀도 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에는 예전에 뭐 고대 중세 쭉 내려오는 역사에도 그랬지만은 왕이나 뭐 군주나 존경할 만한 이런 사람들 포장도 하고 하지만 지금 이 인터넷 온 정보화 시대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첨예하게 속이고 감추고 더 치밀한 이 사기 같은 그런 수들이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 다 높게 가 있습니다. 국민들 속이려 하지 말긴 바랍니다. 니나 내나 가만히 보니까 대통령이든 뭐 장관이든 또 뭐 이런저런 어떤 권력자든 별거 없거든요. 똑같거든요. 선악도 보면 그렇고 이 여러 가지 인간이 가지는 여러 가지 한계들 보니까 똑같으니까 요즘은 그 차원에서 실용적인 정치를 선호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저는 대한민국의 정체성도 있고 한국 정치의 어떤 정체성이 나와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은 그것까지 내다보고 있다. 철학을 정말 갖고 국민을 위한 애국심 있는 우리 올림픽 선수들이 메달을 따고 국기 계양대에서 그 국기를 바라보면서 하는 그 애국심 같은 그런 것들 지금 정치인들에게 과연 조금이라도 있는지 저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내년 정권교체 반드시 이뤄야 하고 국민의 힘이 중심이 되는 것은 맞지만은 여러 가지 융통성 있게 당명도 바꾸고 안철수도 포용하고 좀 제1당 야당 제1야당답게 처신을 하고 그래서 될 만한 후보로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가야 한다. 잠룡들도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했지만 말 조심해라 이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정치 인문학 김종상이었습니다.